근데 그 보도하신 내용 중에 네. 그 명리학자한테 네.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한 계기가 네. 한 명리학자 그분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네. 아 윤석열 대통령 된다. 네. 이걸 보고 연락을 해왔다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그것도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박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 사람이 명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내가 어떤 나의 신상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알고 간 게 아니라 이분이 나온 유튜브를 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 된다고 하니까 그때가 근데 굉장히 초기 국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총장 네, 시절 맞아요. 아직 이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가기 전 단계. 맞아. 근데 그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그거에 여사가 심취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인데 맞아. 하나는 그런 무속적인 어떤 것들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팩트가 없어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다 공공연히 뭐 그 얘기해왔던 부분들에서의 어떤 사실관계 확인 하나. 또 한 가지는 그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해왔잖아요. 윤석열 정부 내내 대통령 유튜브 그만 보고 최소한 조선일보라도 보시라. 네. 이 얘기를 이제 시사평론가들이 많이 해왔는데 대통령 부부가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라는 거가 저는 이제 그 유튜브도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대통령 부부의 뭔가 아이덴티티를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 제가 찾아내서 매부쇼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해도 저- 되나? 그 무슨 채널인지? 그거 상관없지 않아요? 뭐 채널은 상관없죠. 해도 되죠. 네. 이봉규 TV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더 12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8일 방송. 이 정부의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분들은 무속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참여한 사람. 제가 이제 베이스가 이제 TK 베이스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TK의 구친노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심평 변호사도 구친노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 때 주례를 받다는 정상면 검찰총장 이런 분들도 구친노예요. 그쪽에서 이제 돌았던 소문들의 핵심은 뭔가면은 윤석열 부부가 무속에 좀 가까워 이런 부분에서 가까이 가지 말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면서도 가까이 가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후보와의 상대 토론에서 주요한 얘기들이 얼개가 거의 나왔던 거잖아요. 당내 경선을 할 때. 근데 이번에도 이 무속 관련해서 결국 가장 유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왕자 새기고 왕자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할머니가 지지한다면서 세운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설도 저희가 다른 명리학자 그분 말고 다른 명리학자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풍수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새겨서 뭐 기가 들어오게 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큰 집을 짓거나 이럴 때 기둥 밑에다 뭐 왕자나 아니면 용자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첫 번째 기둥을 박는 게 이제 풍수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런 접근을 한 건데 그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좋은데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정치인이 간절하니까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제정신인 명리학자라고 하면 발바닥에 하고 나가라든지 안 보이는데. 배꼽에다 하고 나가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손바닥에 하고 나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야, 옛날에 네. 어떤 저기 우리 TV 토론에 나와서 엉덩이 계속 긁는 거야. 네. 그럼 엉덩이에 왕자 쓰고 나온다 그러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또 손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정확히 그래서 그래서 보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한 사람이 B급이다. B급이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냐 이 얘기를 하는 이제 명리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우리 그 명태균 씨도 느낌은 B급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 또 천공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죠. 어린애다. 네. 천공은 어린애다. 본인은 미륵보살이니까. 그렇죠. 어질어질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뿐만 아니라 또 지금 오늘 기사를 내신 것 같은데 요 P&R 관련해 가지고 각서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지금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총 81차례입니다. 81차례 예, 맞아요. 그 중에 57차례가 P&R이 진행한 공표조사예요. 그러면 이 공표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P&R도 바보가 아닌데 물어봤겠죠. 이 돈 누가 어떻게 할 거냐? 57차례 한 거. 한 거를 돈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겠죠. 이 돈을 수급해오는 방식에 대해서 미래한국연구소 쪽에서는 쪽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근데 돈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끝났는데 선거 끝나면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P&R 대표가 채무이행 각서를 만들어 옵니다. 왔다고 해요. 그 채무이행 각서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돈이 수금되는 방식을 적어서
제출을 했겠죠. 네. 그게 뭐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서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6천만 원을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내가 고소할 건데 그걸 받아들여라. 이 내용을 각서에 그러니까 채무이행 각서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장을 찍었다는 거고 그 지장을 찍은 거에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변호인들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밑에 이제 뭐 한 줄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부러 적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P&R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이 여론조사에 돈이 지급되는 걸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서 지급해주겠다고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겠죠? 명태균 씨가 설명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계속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돈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돈을 그래도 안 갖고 오니까 아예 그 이행각서를 쓰고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이 여론조사와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성을 계속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여론조사를 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여론조사 대표는 그 돈의 출처가 김건희 여사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P&R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했고 돈을 받아야 됐고 근데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을 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가져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로 따지면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돈을 달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돈을 계속 안 주니까 계속 재촉을 했겠죠. 그러다가 일부 금액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금액은 받았는데 남은 금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은 금액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안 주니까 각서를 써갖고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회상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명태균 얼굴 보고 해준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다고 하니 나는 외상 여론조사를 해줬어 이런 건데요. 이 포맷이 모든 곳에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도 비슷한 거고요. 창원 산단 문제도 비슷한 거고요. 명태균 씨 얼굴 보고 해줬겠어요, 누가? 아니잖아요. 창원 산단에서도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태균 씨가 자연인인데 그분을 데려다가 왜 설명해주고 했겠어요. 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팔고 다녔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P&R 대표가 그 각서에 김건희 여사한테 돈 받아서 갚겠다라고 그 내용을 각서 안에 쓴 거는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언급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 당연하죠. 들어갔을 그렇겠죠. 거라고 왜냐면 추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돈은 뜬금없는데 그렇지. 한 건 아니고 그 돈이 어떻게 지급될 거라는 과정을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 전에 그 과정에서 그거를 약속했다라고 계속 약속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라는 그 상호간의 인식이 있어야 공통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거기에 이제 양쪽에서 날인을 했다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라는 이제 방증이 되겠죠. 근데 강혜경 씨가 이제 얘기한 거는 어쨌든 이 각서를 강혜경 씨한테 P&R 대표가 받은 거고, 네. 그렇죠. 근데 명태균 씨는 왜 개인적으로 이 각서를 써줬냐고 또 뭐 질책했다. 요 내용도 있긴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써주려면 이게 미래한국연구소가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강혜경 씨한테 각서를 받는 건 의미가 없죠. 그 직원이고 또. 미래한국연구소 이른바 이제 바지 사장 있지 네. 않습니까? 그분한테 받아야. 그러니까 소장한테 그렇죠. 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P&R 대표도 바보가 아닐 거거든요. 이거 네. 업계에서 꽤 여론조사 많이 하는 업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분도 강혜경 국장이 날이라면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명 씨는 그렇게 되면 증거가 남게 되니까 이 명태균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변명 두 가지가 뭡니까? 나랑 거기 서류상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지. 요거 하나랑 증거를 안 남기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꼼꼼한 방식들이 있는데 증거가 남았으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P&R 사장님이 좀 서투시네. 왜요? 저 같으면은 아니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 저하고 통화 한번 시켜줘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예. 돈 줄 사람하고. 그렇죠. 명태균 씨를 어떻게 믿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 관계가 보통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50 몇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50 몇 차례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 계시지만 한 여론조사 업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뭐 그렇게 중앙에서 유명한 기관도 아닌데 네네. 50 몇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이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P&R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관계 출발에서부터 모종의 공통된 인식이 없었으면 사실 이게 어떤 관계였을까 이런 부분들도 규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한 곳에 여론조사를 몰아줬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P&R 대표도 뭘 믿고 그러면 처음부터 뭘 믿고 그렇게 다량의 여론조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줬냐. 바로바로 그 입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저는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PNR 여론조사가 몇 번 튄다 튀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언론사가 경제 관련 언론사가 있었거든요. 네. 초반에 했던 네네. 그 여론조사 그 회사 이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튀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가 바뀌어요. 공표되는 그런 관계들, 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는데요. 본선과 경선을 정확하게 분류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한다. 또는 뭐 이른바 자금 넣는다, 기술 넣는다고 하더라도 본선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선입니다. 모집단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처럼 그 모집단을 가지고 성향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작업한다. 그러면은 당내 선거는 흐름이 확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야,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거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어쨌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소통을 했다라는 거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사실상 뭐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도 강혜경 씨랑 명태균 씨가 통화할 때 공천 뭐 선물이래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랑 뭔가 소통을 했으니까 강혜경 씨한테 그런 그렇죠. 얘기를 그 했을 뭐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는 세상에 없다고 주장하는 뭐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녹취가 그렇죠. 녹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창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녹음만 주장이 있을 때는 뭐 반신반의하다가도 공개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보면 그 뒤에 녹음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라고 맞아요. 그 뒤에 또 이 명태균 씨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이 강혜경 씨한테. 녹음이 된 맥락이 뭔지 그런 거를 따져 보면 사실 이제 뭐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오빠가 진짜 친오빠다라는 이야기도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검찰발로 나왔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명태균 씨는요 김건희 여사 오빠 그다음 최원수 씨까지도 다 친하게 지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그 장모 만나고 다녀? 그렇게 해서 꾸짖었다라는 이야기를 윤한홍 의원이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연락하지 마 요거.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족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라고 이게 그냥 약간 좀 지나가 버린 뉴스인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실제로 핸드폰이랑 번호 다 바꿨다 이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무슨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걸 약속을 지킨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그 핸드폰을 그럼 바꿔버린 기종까지 바꿨다 그러는데 이전에 쓰던 핸드폰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에 정말 중요한 또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쓰던 핸드폰은 전자레인지 넣어서 돌린다거나. 그럼 근데 어떤 분은 거기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도 신호음이 울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 어제 김태형 기자도 전화 직접 해봤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신호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발상 자체가 웃기는 게 핸드폰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어야죠. 아니 예를 들자면은 그런 국정농단이 핸드폰이 스스로 알아갑니까? 핸드폰이 뭐 스카이워크 중앙 컴퓨터도 아니고 그렇지. 사실은 사람이 핸드폰 거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가장 큰 핵심인 그 연락을 나눴었던 핸드폰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보고 싶고 증거물이 될 수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최혜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이종섭 장관에게 밤에 전화가 오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 그 전화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전화에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핸드폰을 공유하는 사람이 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최혜병 사건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핸드폰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 핸드폰을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박은정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발언이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듣기가. 근데 일단 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거든요.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 못하면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좀 죄송한데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이미 제출을 하라고
검찰에서 요구하면은 법과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분인데 내놓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통화 내용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압수수색 사유가 없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불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실수사라고 부실수사 함부로 얘기하지 말래. 네. 야, 지금 이거 어떻게 박은정 의원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화가 최혜병 사건 때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전화로 판단되기 때문에 압수수색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 내용이 조금 디테일 조금 더 이제 들어갔으면은 이게 그게 우발적으로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평소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되지 무슨 사유냐? 요 사유는 방금 얘기해주신 내용대로 네, 뭐, 지금 이게 명태균 어쨌든 네. 그 당시에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의 법원에서도 그 통화 기록이 확보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 통화 기록을 들여다볼 이유가 상당하다는 걸 이미 법원이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지적들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그 김영선이 공천해줘라 이 통화도 결국엔 어떤 전화로 했겠습니까? 그 휴대전화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따지면 그게 이제 뭡니까? 그게 공천 개입이고 그 공천 개입이면 뭡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혐의나 이런 것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차원이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구속해야 될 것 같은데. 구속으로 가요? 근데 이게 그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이제 뭐 강혜경 씨 변호인 통해 가지고 증거 보전 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증거 보전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당사자는 이 핸드폰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아니면은 검찰 쪽에서 어떻게 보존하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 뭐 보존하라고 하겠죠. 근데 이미 없애버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것이 뭐 이미 없애버렸는데 하면은 검찰 쪽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핸드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구속을 하면은 이게 가능해지는데 그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인 보존 요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뭉갠다거나 또는 본인이 없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부부의 핸드폰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진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명태균 씨의 핸드폰 지금 사라진 것도 좀 확보를 하는 것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사실 지금 이제 창원지검의 수사에 어쨌든 성패를 가루는 그렇죠.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황문폰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버리러 마창대교를 갔네 안 갔네 거기 현장을 가보고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통화라는 게 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둘이 하는 거니까 이쪽에라도 있겠죠. 한쪽에는.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거고 뭐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 통화 기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통화 기록이 나오면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럼 전화번호가 나오면 전화번호를 짚어가면서 전화번호 누군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에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점에 벌어진 뭐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가는 방식이 뭐 이거를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수사관들이 더 잘 그렇죠. 알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앞으로 좀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지켜봐야 있죠. 되는 부분이다. 그럼 이제 수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창원지검 관련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국민의힘 기조국 뭐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여쭤보기 전에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거는 수색 대상에 국민의힘 조직국 그리고 기조국이 포함되어 있다. 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조국이 무엇이고 조직국이 무엇이냐.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쉽게 좀 풀어주실 수가 있나요? 어떤 곳인지? 기조국은 기획조정국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기업의 뭐 전략기획실, 경영본부 뭐 이런 곳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략 공천을 할 것인가, 단수 공천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누구는 경선을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공심위 지원을 하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조직국은 거기에 기본 데이터가 될 만한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사무처 직원이 지역에 가서 김영선 씨의 평가가 어때, 당원들 여론은 어때, 지역의 공약 이행률은 어때, 라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취합해서 정리해서 기조국에 주고 기조국은 이걸 가지고 경선을 시키자, 경선에서 제외하자 이런 판단을 하는 공천을 지원하는 업무를 이 두 부서가 핵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곳에서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은 가져올 수 있는 건 약간 회의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회의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